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잘 보이나요? 오늘은 수요일날 평소와 다르게 수요일에 지금 유튜브 켜게 됐습니다. 사실 내일 이제 그 입시 수업 때문에 조금 시간 늦게 마칠 것 같아서 지난번에 11시 하니까 너무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요일을 이번 주만 한번 바꿔서 진행해봤습니다. 잠시만 제가 카톡방에 그 인원들 조금 필요하신 분 들어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인사 좀 남겨주세요. 형님 왔습니다. 이거 사투리 쓰네요. HH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금 16명이나 들어와 주고 계신데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우니님도 안녕하세요. 희진씨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윤선생! 윤선생 너 내일 수업 꼭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요. 잘가. 고생했어요. 네. 그 학생들 좀 오늘 좀 문제 있었던 애들 보고 좀 저희 해주십시오. 따끔하게 많이 혼내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I love you. 네. 지현 씨 안녕하세요. 희나 킴 안녕하세요. 희나 킴. 자, 여러분 목걸이 어떻습니까? 저희 오랜만에 다시 꼈습니다. 한동안 안 끼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약간 좀 어두운 색의 사람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금을 샀던 이유가 플렉스 이런 게 아니라 금을 끼고 있으면 건강에 좋다 해서 꼈는데 오랜만에 꼈어요. 그래서 되게 아저씨 같아요 지금 제가. 애들 기강 잡으시니까 말 안 들으면 기강 잡아야죠. 이게 또 선생님의 그 카리스마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재밌고 좀 즐겁고 때로는 가볍게 이런 라이트한 사람인데도 때로는 좀 무섭게 할 때가 많아요. 반짝거려. 감사합니다. 소정이 안녕. 앙코님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채팅 쳐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취업에 대한 고민들도 당연히 이야기하겠지만 좀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환승연애, 체인지 데이즈 이렇게 요즘에 화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막 컵을 바꾸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나영 안녕하세요. 지윤씨 안녕하세요. TV 사랑은 예, 오늘 팔찌를 제가 부산에 두고 올라왔습니다.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못 끼고 있습니다. 오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승연애 진짜 외울 정도로 봤어요. 근데 환승연애가 인기가 진짜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티빙에 가입할 그 돈을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환승연애 어떻게 봤어요? 그 티빙으로 가입하셔서 본 건가? 아니 체인지 데이즈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나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들? 나는 조금 뭐랄까 좀 난 이해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난 내 여자 내 연인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대놓고 하는 거잖아 대중들 앞에서. 그게 난 너무 나중에 엄청난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너무너무 재밌는데 너무 자극적이잖아. 자극적이라서 진짜 아는 사람 나와. 야 윤선생 너 연예인이네. 오 장난 아닌데. 데일리 구름님 질문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주세요. 질문 계속 답변 드릴게요. 채용이 언제 뜰 것 같냐? 채용 어떤 채용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사, 열차 승무원, everything. 발성 제가 일단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고 쇼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그냥 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발성이 그래도 좀 남들보다 잘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노래 배우고 싶어가지고 발성학원에 다녔었거든요.
질문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everything is okay. 그냥 터놓고 동네 형, 동네 오빠, 뭐 아는 선배 이런 느낌으로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와, 근데 그 저한테 TV 프로그램 제안한 게 왔거든요. 여러분들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TV 프로그램이 어떤 TV 프로그램이냐면 그 30년, 40년 뒤에 미래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어 지금. 제가 옛날에 내 딸의 남자들 거기 나간 이후로도 계속 지금 하트 시그널 3 깠고, 그 다음에 깐 게 아니죠. 제가 방송 나온 것 때문에 못 나갔고, 러브캐쳐 2 들어왔었는데 못 나갔고, 선다방 안 나갔고, 그 이외에도 뭐 방송 프로그램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소개팅 관련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러버인가 거기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 우리 편집자 극구 말렸어요. 그 아프리카 BJ들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갔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건 못 나갔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무슨 30년 40년 뒤에 내 미래의 모습 연인을 찾는 막 그런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뭐 미팅을 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이에요. 해볼까 말까. 노년에 대한 그게 좀 약간 신기해요. 그렇죠? 아, 주지훈님, 제가 이제 호주 살다 왔죠. 호주 살다 왔고 1년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영어는 열심히 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개월 동안 전 영어만 했었다고. 영어만 헤드셋 끼고 영어만 공부하고 영어만 말하고 영어만 생각하고 영어만 적고 영어만 쓰고 진짜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한테도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뭐 Hey grandmother, hi, hello, how are you? Could you give me breakfast?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알아서 그래서 breakfast, 아침 이렇게 하면 할머니께서 식사해 주셨죠. 챙겨 주셨었죠. 아니 근데 신기할 것 같은데 그 제가 TV 너무 신기할 것 같죠. 근데 또 별로 신기하지도 않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내 딸남 나왔을 때도 학생들 신기하긴 했었다. 내 딸남 봤어요? 저 나온 거? 네. 어땠어요? 좀 찐따같이 나왔나요? 웃겼어. 이게 제가 그게 실제 제 모습이긴 하거든요. 윤 선생님 너 아는 사람 누구 나오는 거야? 온이님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중독적으로 보는데 계속 이런 프로그램까지 이제 하다니 이 방송사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데일리 그룹님, 항공사 채용식이요. 올해 안에 뜰 겁니다. 에어프레미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조만간 에어프레미아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3만원, 4만원에 이제 왕복하면서 안에 항공기 체험해보고 뭐 어떤 그런 특강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 지금 제가 기획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참여 기회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희님 잘 가세요. 자소서 화이팅! 화이팅! 자, 코레일 채용은 이제 인턴 채용은 지금 제가 이제 카톡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오픈 채팅방에 이제 내년에 뜰 것 같아요. 인턴은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이 이제 올해 말에 아마 11월, 12월 중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인턴보다는. 열차 승무원 반 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뭐 서비스 관련된 1개월 단기 속성반, 열차 승무원 반으로 해야지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 잠깐 짧게, 그러니까 이번에 정규직 채용이 뜨면 그때 아마 단기 속성만 한번 해볼 건데, 단기 속성이라고 해서 속성이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달 동안 정말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받아서 해볼 예정입니다. 쇼스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었고 그냥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고, 뭔가 저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기에서 묘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쇼스트 그냥 평범한 제품도 굉장히 좀 특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 막 사기치고 부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이 사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내 생각의 흐름을 같이 페이스를 따라가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쇼스트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방송국 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테디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같이 병행이 안 돼서 결국에는 현재는 포기했고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주지훈님, 직업이 일단 뭐 테디쌤, 스터디 카페 사장, 스터디 룸 사장, 그다음에
그 또 이제 모바일 쇼호스트, 유튜버, 그다음에 뭐 그 정도죠. 뭐 추가적인 건 지금은 더 있나? 가수? 돈 못 버는 가수. 무명 중에서도 최고 무명. 오늘 상사회사 면접 붙었습니다. 많은 도움 됐어요. 기획 전략 업무로 붙었는데 영업도 병행해야 되는데 영업이 좀 생소해서 영업은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을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품, 무형, 유형, 어떤 물건의 재화 이런 게 왔다 갔다 판매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는 거니까요. 저는 영업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부딪혀보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선생님 그 노년 그러니까 30년 40년 뒤에 내 모습을 이제 분장해서 하는 거야. 옛날에 미래일기라고 있을 때 이석훈 가수 이석훈 있잖아. SG 워너비 그분이 막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와이프분이랑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데이트하는 거였는데 그런 걸 하더라고. 형아 KTX 승무원 정규직 채용 후 인턴 채용 또 날까? 인턴은 아마 내년에 또 날 것 같아. 인턴은 내년에 또 날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인턴을 진행하면서 정규직 진행할 때 좀 많이 뽑을 거라 가지고 인턴을 막 이번처럼 그렇게 많이 뽑진 않지 않을까? 유미엄 쌤 나가지 마세요. 나도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근데 한번 내가 이제 나이 더 들기 전에 그런 좀 프로그램에 나가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기회가 잘 안 와요. 이제 30대 초반 때는 정말 막 한 달에 한 개씩 왔어 진짜. 유명한 프로그램들 다 나왔었는데 이제 안 오더라고. 나 이제 끝났나 봐. 나 이제 끝났어. 어떡하지? 자 주지은님 승무원은 여자보다 남자 스펙이 더 빡시다는데 왜 그런 말까요? 이거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는 작고 공급은 많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훨씬 높아요. 나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항공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2,500대 1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딱 한 명 뽑았을 때. 물론 내가 스펙이 높기만 해서 합격을 한 건 아니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좀 높고 900점 이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명호야! 보고 싶다. 우리 명호. 우리 명호 진짜 멋진 친구인데. 명호야 그 에어프레미아에 그 친한 쌤 그 친구 있거든. 그 너희 지금 경력직으로 좀 도와주고 있을 거야. 경력직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조만간 연결해 줄게. 좋은 인맥이 될 거다. 보고 싶다. 영어 진짜로 멋진 친구예요. 정말 멋지지. 자, 에어 부산 갈매기님 제가 키가 좀 작은데 남자 승무원 키 많이 보나요? 제 키가 얼마 정도 돼 보일까요? 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0도 안 되고요. 제가 176 정도 됩니다. 176 정도. 그런데 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3개를 합격했는데 면접장 갔을 때 키가 제가 거의 제일 작은 축에 속했어요. 근데 막 생각보다 180, 1, 2, 3 이런 사람들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키 때문에 기죽지 마라. 괜찮다. 나도 했다. 쇼호스트와 승무원이랑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쇼호스트와 승무원이랑은 일단 자신감이 필요한 직업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직업이고 성과가 나지 않고 뭐 이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서 자신감도 중요하고 내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가치관 이런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내 딸남으로 처음 알게 됐다고요? 이런 부끄부끄 하군요. 테리성님 금융권 회사는 전 그 호주 투자회사는 그만두고 돌아왔죠. 그때 뭐 이야기하자면 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 7년째 만나고 있었는데 6년째였어 6년째. 그리고 돌아와서 7년차가 됐었는데 그때 뭐 이제 지금 당장 안 오면 뭐 자기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근데 또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고 외롭고 해가지고 부산에 날아왔는데 그러다가 뭐 지금 항공 승무원이 우연히 됐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 테디쌤이 우연히 된 거죠. 그냥 흐르는 대로 어떤 순리대로. 윤정권님이 인기가 많더라고. 윤정권님 그 잘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첫인상이 윤정권님이 인기가 오히려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 너무 어리시고
근데 또 의외로 여자들의 마음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회로와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 되게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우리 남자들은 본능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그렇거든요. 그 봤어요? 환승연애? 아 근데 이름이 환승연애가 좀 그래. 이름 환승은 그 버스나 교통 이런 거 좀 할 때는 환승인데, 좀 사람 인간관계로 환승한다는 건 조금 이제 표현이 조금 속상해요. 트랜스퍼. 그다음에 데일리그룹님, 부산 다음 기수 11월인가요? 10월입니다. 10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지현님, 에어프레미아 항공이 오래 뜨는데 제가 아직 토이랑 토스가 없어요. 700, 800 이상 점수를 받게 되는 지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스펙에 대한 내용을 조만간 영상에 올릴 겁니다. 조만간 영상 올릴 거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 주소 한 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제가 아마 그 글을 올렸거든요. 이걸 한번 공유해 봐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정말 상세하게 올려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 주소인데 여기 올려놓은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스펙에 관련한 거는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팩돌방님, 그리고 영업 직무에서 조금 내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영업은 그 간과 쓸개를 내려둬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두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조금은 낮은 자세로 접근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확신을 자꾸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제품이 별로더라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다른 사람들의 후기, 그리고 팩트, 뭐 정보, 인포메이션, 뉴스 기사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청청청님, 항공사 승무원 과외는 지금 신청을 이미 받고 있고 이미 신청이 벌써 반 이상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신청을 미리미리 이렇게 받아두지 않고 그냥 연락 먼저 주시는 분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그 신청 받아뒀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공고할 때쯤에 이제 공고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의 마감됐을 경우가 많아서 수업을 만약에 원하는 분들은 지금 미리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봄니님, 네,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를 해야 되고요. 회사에서 직접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3년 아닌가 그때는 그 고용주가 이거 협력해줘야 되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첫 직장은 26살 때입니다. 제 첫 직장은 호주에서 26살 때였습니다. 짐요정 도비. 쌤, 저 요즘 일택이 와서 퇴사하고 싶어요.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어학 공부를 하는 생각을 해주긴 퇴사할까요?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직무나 어떤 회사의 산업군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나 그 이름을 말하면 사실 몰라요. 그 분이 누군지. 항공사 취업 공고 보면 토익 550 이상이고 750 이상하고 따로 봤는데 이건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7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익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 550점 이상은 일단은 면접이나 어떤 실제 현장에서 조금 결정 짓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갔어. 뭐랄까 그 스펙 평균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서 생각보다 좀 빡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 진짜. 공채가 뜨면 코로나 공백기를 이제 감안을 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 사람일 때 감안을 하는 거지 그냥 모두에게 감안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나이가 조금 많네? 그럼 내부에서 이야기해서 근데 나이가 좀 많지만 이거 코로나도 있었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뽑아줍시다 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두에게 뭐 27살이 커트라인 정도 느낌이었는데 29살로 되고 29살로 되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코레일 지원 때 경력상이 6개월 이상 경우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경력이 딱 6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추후에 면접 볼 때 불이익이라든가 6개월이 넘었으면 서류적으로는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답변은 이제 열차 승무원 직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어 있다는 것과 인성적인 부분과 기출 문제 이 전체적인 부분 제 영상 올라와 있거든요. 코레일 관광개발 그거를 좀 반드시 보고 최소한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이라도 준비를 하셨을 때 면접에서 웬만한 질문들을 쳐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연아, 오랜만이지. 우리 수연이 잘 지내나요?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가면 너무 좋아요. 아까 에어프레임에 합격한 친구도 진짜로 저희 스튜어테디 사기예요. 사기 맞나? 사기였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이도 조금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30대 정말 30대 승무원 된 사람들은 정말 멋지다 생각해요. 진짜. 밤밤 나 그 브이로그 봤는데 한번 좋아요 조만간 남길게요. 보고 싶네. 밤빵이 2021년에 꼭 쇼프 치자고.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뭐 이런 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꼭 너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하면 제가 뭐 바쁠 때는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죠. AI 수연이 붙었네. 이번에 좀 면접 준비 꽤 한 애들은 AI 다 붙었더라. 금융박람회 그거 이제 자소서랑 또 최종 그거까지 합격하면은 확률 굉장히 높아지니까 가보자. 꼭 가보자. 유빈이, 야 우리 유빈이 항상 쌤한테 진짜 힘드는 이야기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유빈이도 지금 인턴 잘하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도 그 쌤 조금 힘들다라고 단톡방에 올렸을 때 진짜 예쁘게 정성스럽게 카톡 보내줘서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수업을 하고 요렇게 제 청춘이 낭비죠. 제 청춘 여기 학원에서만 썩고 있으니까 그래도 후회 없습니다. 어차피 뭐 코로나고 내가 뭐 해봤자 뭐 하겠어. 지금 고마워요 여러분들 진짜로. 도비 향후 대면 서비스 직무 희망하고 있고요. 현재도 관련 직종 오케이 유사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공채 지원도 하면 당연히 존버는 승리합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근데 괄호가 있어. 괄호 가정법 그 준비된 존버.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개 팁을 알려주자면 이 일을 하면서 본인만의 그 수첩을 만들어.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배웠던 거를 적어. 숫자 1, 2, 3 하루에 3가지씩 배운 걸 적어. 느낀 거. 그리고 그걸 빼곡히 채워서 면접장 갈 때 그냥 안에서 딱 꺼내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느낀 거, 배운 거, 감사했던 거 3개씩 기록했고 이것은 내 서비스 노하우 노트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만 있어도. 그래서 내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위해서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대충 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 의지하고 결연, 확신. 그래서 작은 수첩 같은 거에서 뭐라도 적어서 매일매일 기록해 보세요. 데이터는 쌓였을 때 결과로 보여줬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어지고 봉사활동도 그래요. 한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5년, 10년, 3년, 1년, 100시간, 1000시간, 500시간 이렇게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 지훈씨, 제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제 전공은 경영학. 우리 지훈씨는 연기 전공했나? 자, 유빈이 진짜 대박이다. AI 진짜 거의 다 안 붙었네 우리 학생들. 진짜 뿌듯하다. 이게 또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면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지원하는 사람들 거의 다 붙은 것 같아. 지금까지 오늘 6명 정도 연락 왔거든요. 사실 뭐 제가 옛날에 금융권이 가장 메인이기도 했었고 졸업하고 나서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도 좀 승무원 서비스 무시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승무원 그 준비 뭐 한다고. 근데 우리는 승무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뭐 승무원 뭐
뭐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완전 취업의 끝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자격증이나 전공이나 학점이나 이런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면접과 자소서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분석, 이해 이런 것 부분은 그냥 일반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합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절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이 이름이 똑같네더라. 승무원이 중학생 때부터 꿈이었는데 수능을 망쳐서 엄기열의 유아교육과로 했다. 금호로 면접 2번 경험인데 2군데에서 유치원 경력이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취업하여 교사로 근무하게 돼서 1년後다시 승무원 준비하려면 코로나 터져서 의도치 않게 경력을 쌓아가고 있네요. 고민을 계속하는 3년제 유아교육과로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학사에 따고 있는데 면접관 입장에 학사까지 땄는데 왜 승무원 다시 하려고? 내가 이왕 시작한 거에 있어서는 그 끝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최소한 정점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나쁜 건가요? 내가 유아교육을 시작했으니까 이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확고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단순 취업이 아닌 4년 정규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이 또한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승무원이라는 꿈을 접어두고도 계속해서 내 분야에서 끝까지 근성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만큼 나도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만들지는 지금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좀 필 좀 받아서 라이브 방송 텐션감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가봅시다 여러분들. 태기성님, 호주에 1년 10개월 거주하신 건 영어 회화 실력을 위해 저는 그냥 직장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냥 그 국내에서 외국계가 호주 투자회사 FPCU라는 곳에서 그 아예 그 인턴십을 먼저 지원을 하고 인턴에 합격해서 3개월 인턴하고 이제 거기에서 스폰으로 받아가지고 그 2차로 이제 정규직처럼 근무를 했었죠. 그곳에서. 교환학생, 어학연수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여행 한 번 못하고 호주에 딱 도착하고 첫날에 그냥 햄버거 먹고 다음날 바로 면접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취업. 그래서 낭만을 즐겨보지 못했어요. 여행도 못 가봤고 그래서 호주가 너무 가고 싶고 승무원 할 때도 맨날 호주 가가지고 그 우리 집 살았던 곳 근처만 맴돌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진짜 여러분 호주의 시드니에서 살아봤던 분 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살아본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좀 소통 좀 하게. 그리고 호주에 또 한국 술집이 있어. 하루라고. 거기에서 직장인이니까 매주 그냥 토요일, 금, 토는 그냥 거기 가서 술 마시는 거야. 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했었지. 우리 룸메이트들이 다 남자였어요. 친한 친구들. 그 친구들도 지금 한 명은 네이버 가 있고 한 명은 뭐 NHN 가 있고 다 대기업 가 있는데 다 한국 넘어왔거든요.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유명한 모델이랑 비슷해요. 그분은 완전 유명하고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인 아저씨고 그분은 이제 젊은 연예인 모델.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조금 이제 그런 나이에서 오는 조금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정말 대학교도 한번 새로 가볼 수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도전을 이 정도 열정은 있는 편이니까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볼 자신이 있으니까 또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이제 제 나이 꼰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쉬웠던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루어주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약간 그래서 자녀는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지금 정말 우리 학생들 나이 차가 적게는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랑 그런 분들도 정말 존중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 딸같이 생각해요. 근데 존중해요. 그러니까 어른이잖아요.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근데 이제 취업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의지를 하니까 정말 아들 딸처럼 품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진짜로. 현재 나이가 26인데 국내 항공사 나이가 걸리기도 하고 항상 26살이면 국내 항공사에서 제일 취업 잘 되는 나이고 27살도 국내 항공사 취업 정말 잘 될 수 있는 나이고 28살 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28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9살부터 진짜 힘들어져요.
제 학생 중에서는 27살이 합격생이 제일 많아요. 42명 중에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굳이 외항사 가지 마세요. 내가 영어를 좋아하고 해외에서 살고 싶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행 가서 사는 것과 6개월, 1년 사는 것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엄마 아빠도 잘 못 보고 부모님도 잘 못 보고 명절 때도 잘 못 오고 하는데 나는 해외에서 사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외항사 승무원들 다 이번에 잘릴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 해고 당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대상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계약직이고 외국인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라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해외에서 영어 쓰면서 승무원으로 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신 분들인데 어떤 그런 어떤 조건들,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쌤 요즘 슬럼프가 오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 역할을 잊지 않아야 되겠더라고. 내 롤, 내가 사회 속에서 내 롤이 무엇이고 가정 속에서 내 롤이 무엇인지. 가정 속에서는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보면 가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 지금 폐업하게 생겼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거의 지금 빚더미죠.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하는 지금 업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해요. 제한이 많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의 역할이고 우리 회사, 우리 스튜디오 테디 회사 스터디랩스 이제 여기에서 내 역할을 보면 내가 사장이잖아요. 제 밑에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밑이 아니죠. 저와 함께하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또 제 직업이 선생님이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만 몇백 명이 되고 이때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이제 그런 내 롤을 다시 떠올리는 거지. 롤. 그래서 그 롤을 딱 떠올렸을 때 정신 번쩍 들고 내가 흔들리면 여기 다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롤은 한 집안의 소중한 아들, 딸이자 취업준비생이 흔들리면 취업이 늦어지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 말고가 없어. 나는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원들과 함께 일을 못 하게 되고 월급도 못 주게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힘들고 좀 힘들다 했었는데 금방 돌아왔어요. 어쩌겠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봄니님, 파리바게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만약에 국내 해외여행 풀리면 저 잠깐 모든 걸 잠깐만 접어두고 일주일만 해외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도 상관없어. 저는 그냥 우리나라 한국어 간판과 한국인들이 없는 그런 곳에 그냥 다 음악 들으면서 있고 싶어요. 그게 어디든 좋아요. 아프가니스탄만 빼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아프가니스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그런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힘들까. 모가디슈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대한민국 막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괴롭다라고 해도 그런 거 보면서 또 어쩔 수 없죠. 비교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지. 호흡 발성 좋아지는 꿀팁, 제 유튜브 영상 있어요. 보이스 트레이닝 영상. 그거 한번 보면 그대로 강남에서 스피치 학원, 아나운서 학원, 쇼스타 학원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하고 가르치는 강의가 있어요. 그냥 유명하니까 강남이니까 가서 그냥 돈 막 엄청 비싸게 해서 끊고 듣는데 그냥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다 풀어놨습니다. 무료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수업할 때도 호흡 발성이나 발음, 딕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면접에서 답변이 개떡 같고 좀 유치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 내용이 굉장히 유치하더라도 발음이 좋으면 인토네이션 좋으면 잘하게 들리듯이 똑같아요. 답변도 발성 좋고 딕션 좋고 뭔가 느낌 전달력이 좋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답변을 잘한다는 느낌, 직무에서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 성실함이 느껴지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저는 고2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고3 때 지금 대학교 교수님께서 대한항공 승무원이 어울린다 해서 근데
교수님께서 대한항공 승무원에 어울리는 게 좀 있을까 싶어요. 아마 주희 씨는 아마 외모가 기본적으로 호감 가는 얼굴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항공사에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릴 거라서 아마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면접은 훈련입니다. 면접은 훈련이고 면접은 실전이에요. 정말로 연습을 실전처럼 하시고 실전 가서는 연습처럼 편안하게 하셨을 땐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과 경력과 경험과 가치관과 어떤 삶에서 얻은 지혜, 노하우들을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이 사람을 공감시키는 일인데 내가 떨리고 긴장하면 이 진심이 그쪽으로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천천히 표현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눈 마주치고 미소도 같이 하면서 이 페이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 앞에 서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미친놈처럼 면접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그냥 저도 이거 한 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살았는데 부산에 지하철 있잖아요. 부산에 지하철 되게 사람 많이 붐비는 그런 서면역 같은 것에 타가지고 제가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영어 발표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 전국 3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15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지하철에 타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엄청 큰 소리로 이야기. 좀 신뢰를 범한 거긴 한데 그냥 난 떨리는 걸 좀 극복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또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대학교 아무 때나 찾아가가지고 내 친구 통해가지고 교양 수업, 영어 관련된 수업 교수님께 미리 찾아가서 음료수 한 박스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수업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만 제가 혹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좀 해봐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아가지고 앞에서 막 하는 연습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하는 연습을 하니까 떨려요. 지금도 늘 떨리고 지금 내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말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떨리는데 그게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세상은 또라이가 바꾸고 또라이가 성공하고 미치광이들이 성공하고 스티브 잡스 보세요. 미치광이잖아요. 나도 책 봤는데 되게 특이하고 미치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성공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다 똑같은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그거 너무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고 책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 와닿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해서 옆에서 내가 더 열심히 막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동기부여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지. 태기성님 호주에 취업하셨을 때 스펙은 어떻게 쌓으셨나요? 사실 저는 그 YBM과 또 일반 저희 학원에서 토익 강사로 근무했었어요. 개인 과외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영어 스펙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토익은 일단 만점이었고 토스도 그때 레벨 8이었고요. 그리고 학점이 이제 그레이드가 4.38이었고 사실 그때 저는 취업은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영어 인터뷰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사람들 앞에서 또라이처럼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사실 인터뷰는 껌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되어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입시 수학 학원에서 아이들 등록 업무랑 상담 업무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애매한데 그 학원에서 사대보험 들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그 상담 업무는 아마 그 직무와 연관성으로 아마 연결이 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거 누르기 없기, 요거 누르기 없기, 요거 KKIM님 답변 좀 늦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사무직 준비 중인데요. 미리 스펙을 준비하지 않다 보니 NCS 스펙에 전공의 영어에 자소 준비 너무 골치 아프지 그치? NCS를 위주로 자소서 병행하고 영어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여기저기 지원하려면 내년 상반기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은 빠르게 합격하려고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들이 있잖아요. NCS 그게 쉽지 않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4개월, 5개월, 6개월 많게는 1년 6개월까지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가면 안 되고 NCS 준비하면서 스펙도 같이 쌓고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인턴이나 아니면 그 어떤 관련된 사기업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정말 내가 괜찮은 기업, 공기업만큼 공기업 나이 제한이 조금 덜하니까 거의 없다 보면 되니까 그렇게 병행을 했을 때는 깜깜하더라도 뭔가 앞에 계획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느낌들도 올 수 있을 겁니다. 남승무원은 그냥 호주에서 투자회사 끝나고 이제 그만두고 한국 돌아오는 길에 캐세이 퍼시픽 탔는데 거기에 한 30대 후반의 남자 승무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남자 승무원이 그동안 본 적도 없었고 저는 호주에 갔던 게 살면서 처음 외국 갔던 거예요. 저 사실 뭐 부끄럽지 않은데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따위는 꿈도 못 꿨고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해외 한번 딱 갔다 오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고 돈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해외를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살면서 내가 외국에서 사는 건 힘들다. 나 자체가 외로움도 많은 사람이고 해외에서 사는 게 조금 가족들 저는 지금도 가족들을 매주 보고 싶어서 주말에 부산 내려가는 거거든요. 항상 매주 부모님 댁에서 자요. 그리고 이제 부산 수업을 끝까지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서울에서 정착해버리면 우리 부모님을 아예 못 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브라우니님 뭐 춤이라도 출까요? 아이고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안 주셔도 왜 이래요 진짜 브라우니님. 우리 한번 오세요. 제가 마실 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 지난주에도 주시지 않았어? 제가 이거 좋은데 쓰겠습니다. 뭐 좋은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프리카로 전향을 해야 될까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던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승무원은 그렇게 하다 우연히 알게 됐고 저는 그냥 한번 꽂히면 해야 돼요. 무조건 꽂히면 해야 돼. 꽂히면 해야 됩니다. 그걸 미루면 꽂혔던 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해야겠다는 건 바로 지금 당장이야.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승무원 학원대 가봤지. 근데 다 사기꾼 같은 거예요. 솔직히 그때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서 준비하고 그 승무원 준비를 따로 하진 않고 그냥 승무원 준비 말고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내가 일반 금융권 준비 같이 병행하면서 했던 거죠. 트위치 우리 다음부터 트위치 가입해가지고 동시 송출함 해봅시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도 꽂히면 하거든요. 그냥 이 뭐 BJ들 사이에서 이런 공부신 강성태님도 아프리카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남캠 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이야기 할 거니까 뭐 욕 안 들어먹는 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루라도 트라이 해보면 이게 또 이제 저희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원 오브 웨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저는 적극적입니다. 저는 되게 적극적이고 제가 목표가 있는 것에는 완전히 미치는 또라이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완전 물고 뜯고 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서 그래요. 워낙 밑바닥 진짜로 제가 뭐 이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그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감명받은 내용을 영상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거 이제 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진짜로 너무너무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특목고 나왔는데 학비도 비싸고 교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친구들 책 막 몰래 이렇게 뺏겨서 막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밑바닥에서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되려면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배웠었죠 그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게 이제 동백꽃 필 무렵 그 영상이에요.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테디의 가난 이야기. 이거는 꼭 한번 보시면 그냥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테디가 발악해서 저렇게 된 거네. 그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가난에 지는 게 부끄러운 거고 가난을 극복하는 거. 저희 집도 옛날엔 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잠깐 그때 아프시면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프시면서 뭐 이래저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부끄러운 거,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만 해도 멋진 거.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면 진짜 대단한 건데 아직 저는 자수성가는 아니니까. 올라프님, 저처럼 사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충실한 거죠. 본인의 인생에 충실한 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취업 준비할 때는 도움 되겠죠. 왜냐면 저처럼 또라이처럼 면접 준비한 사람 없으니까. 오늘 저희 학생 중에서 일반 기업반 학생들 모의 면접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월 뒤에 끝나도 추가로 계속 들을 수 있는 모의 면접반도 있고 스터디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최종 면접 앞두고 있으면 제가 면접 답변 같은 거 다 수정해 주거든요. 진짜로 후기들이 그렇게 해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은행권 이제 기업은행 준비하는 친구인데 너무 잘하더라고 면접을. 와, 은행 쪽에서 네가 1티어다. 너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너보다 자격증 좋고 대학 좋은 데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처럼 네가 갖고 있는 경력 경험에서 그 부족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진짜 1등 합니다. 뭐 결과 나오고요. 야, 이거 2만 원이고 오래가네. 너무너무 뿌듯한데. 브라우니님 진짜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참 재밌죠. 윤윤님, 스튜디오 탭이 수업을 듣고 종강을 한 후 대부분 수강생들은 혼자 면접 준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개월이 끝나고 나서 모의 면접반이라고 해서 계속 수업 듣는. 제 수업 후기를 보시면요. 제 수업 후기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뭐 1년 6개월 수업했습니다. 1년 2개월째 수업했습니다. 오래 수업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네이버 제 수강 후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수강 후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제 수업은 3개월이 끝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때부터가 오히려 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 취업의 A부터 Z까지 관여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덕으로 저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시너지해서 제 덕분에 합격하길 바래요. 그래야 서로가 오랫동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일단 제가 강의를 하면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았는데 테디 선생님의 영향력이 별로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시간이 지나면 테디한테 도움받은 것도 없고 돈 날린 거고 후회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무게가 굉장히 크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 이 친구가 와닿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 노력한 건 물거품이 돼요. 그냥 돈을 쓴 게 된단 말이에요. 아깝게.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들이 뭐랄까 저로 인해서 많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 제 수업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바뀌자. 나부터 미친놈이고 나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저 안 쉬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고 저 쉬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카톡 답변 뭐 1000개 넘게 하고. 킴님 감사해요. 병아리님, 저는 사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책을 사실 잘 안 읽어요. 저는 책보다는 영상을 주로 많이 보고 영상이 아니면 주로 어떤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저는 요즘 사실 책을 막 읽진 않아요. 책을 안 읽는 게 저의 단점이고 약점이긴 한데 대신에 그 부족한 어떤 마음의 양식이나 지식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양한 분야의 스코프가 굉장히 넓죠. 다양한 주제의 스코프에 어떤 뭐랄까 정보들을 좀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건 제 솔직한 약점이자 단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막 앉아서 책을 막 읽는 것보다는 무언가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 트위치 동시송출 해봅니다. 다음 장 해봅시다. 제가 가입할게요. 뭐 거기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게임? 게임. 아프리카로 갈까요? 자, 유튜브 수술 많이 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수술 많이 떼가죠. 근데 뭐 기분이죠, 기분. 너무 좋죠. 에이 뭐 엄친아가 엄친아 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엄친아 뭐 저희 엄마 친구 아들도
잘 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어프레임이 한 10월,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지난주에 9호선 타셨나요? 우연히 비슷한 분 본 듯한. 제가 9호선 제가 지하철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을 거의 안 타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아마 안 탔을 것 같아요. 저는 자차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택시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었는지 궁금하네. 저랑 닮았다고 하니까 궁금. 아니 사람들이 나랑 닮은 사람 지나가다 봤다고 했을 때 많아요. 저는 저기 미국에 있는데 막 테디 너 부산에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막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주희 씨, 내가 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못 될 게 없어요. 근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고한 이 길로 가면, 그러니까 무작정 걷고 뛴다고 해서 본인의 목적지로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 잘 들어봐요. 무조건 간다고 무조건 뛰고 달린다고 해서 당신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길이 맞아야 돼. 반대길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면, 나침반 없이 가면, 어떤 정보 없이 가면 우회해서 한참 돌아가지고 쓸데없이 많은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지로 확실히 가는 방향인지를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전략이야. 취업 전략을 갖고 가라는 말이야.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은 너무너무 좋지. 그런 마음가짐 너무너무 좋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쭉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 돼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진짜로 저는 파일럿 하려고 퇴사한 게 맞고, 근데 이제 제 친구는 미국으로 먼저 이제 그 비행하러 갔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있거든요. 제 친구도. 저는 비트코인으로 다 말아먹고, 지나가는 이제야죠. 비트코인. 저희 편집자도 이렇으니까 같이 동병상련, 아픔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돈 잃었으면 이제 너도 잃어라. 넣어라. 쌤 저도 잃었습니다. 한번 넣으세요. 그래서 같이 날렸었어요. 어쨌든 날려버려가지고 조종사를 못 가게 됐었죠. 이제 그게 날려서 악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승무원 하다가 기장님에 꽂혔냐면, 나는 이제 여자 승무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남자 기장님들, 특히 이제 부기장님은 내 또래야. 가끔 대부분 또 보면 젊은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막 앞에서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멋있는데 나는 저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준비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이 조금, 솔직히 말할게요, 조금 그때 현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무대 체질인가 봐. 그래서 그냥 크루들 앞에서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뒤에서 쪼글쪼글 하고 있는 게, 그때 이제 막내라서 더 그래요. 남승무원 조금 더 성장하고 진급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 제 성격이 기장님이랑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막 완벽하게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은 아니고 되게 그냥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좀 털털한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파일럿이랑 안 어울릴 수도 있어, 사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장님도 좀 멋져 보이고, 여러분들도 파일럿 하면 멋지잖아. 나도 그런 로망이 있고 같이 일하면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또 근무하시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생각보다 막 엄청난 막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희씨, 체력관리는 운동 꾸준히 하시는데 자꾸만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 견디는 연습.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맨날 새벽 4시, 5시, 6시에 자도 견딘단 말이야. 다음날 막 술을 막 만취해서 먹어도 다음날 수업 견딘단 말이야. 그 견디는 걸 계속하면 체력이 좋아져요. 견뎌야 돼.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막 이렇게. 저 옛날에 한참 막
체력 자랑할 때는 술 많이 취했을 때도 막 뛰어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막 진짜로 막 길 가다가도 팔굽혀펴기 하고 체력 관리 한참 할 때 군인일 때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견디면 체력이 좋아진다. 연예인 꿈. 연예인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죠. 우리 편집자도 사실 옛날에 저기 모델하고 싶어가지고 연예인 꿈 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거고, 저도 연예인 꿈 꿨다가 인생이 꼬일 뻔했었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자각했지. 인물로서 무언가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자. 외모로 쇼부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외모를 쇼부로 봤을 때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안에서 내가 잘난 놈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광역시로만 나가도 아니 서울로만 가도 나보다 피지컬 좋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내 주제를 빨리 알았지. 주제파이 빨랐던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강점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처음이 바로 외국어였어. 외국어. 그래서 내 강점을 외국어로 만들고 그 뒤로 강점을 만들고자 했던 게 직장이었어. 어떤 전문직 쪽. 근데 이제 승무원은 좀 별개였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훌쩍 많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그랬네요. 눈에 잘 띈다. 훈하셔서가 무슨 말이죠? 훈 말고 훈하셔는 체중 관리는요. 저는 이제 중요한 방송 촬영이 있거나 뭐 좀 중요할 때는 체중 관리보다는 좀 안 먹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관리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얼굴에 좀 라인도 조금 살고 그냥 나도 모르는 자신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계획을 막 연단위 막 이런 걸 하진 않고요. 가장 빠르게 가능한 목표들을 잡습니다. 지금 제 가장 빠른 목표는 부산에 이제 스터디룸 카페 요거 스터디랩스 2호점을 내는 게 제 목표고요. 또 한 가지 목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공채 제가 30% 이상 독점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존버했고 준비된 존버로서 이 채용이 뜰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안 제 유튜브는 완전히 정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항공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두가 욕할 때 들어가야 돼요. 삼성전자 주식 누구나 모두가 욕할 때 사야 돼요. 나 아직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저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더 떨어지겠죠? 그럼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될 거야. 샀던 사람들도 막 팔고 그때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눈앞에 이제 바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극복해보고 싶네요. 달성하고 싶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우선순위 자소서 어느 정도 완성해놔서 인적성과 면접 그리고 오픽 성적. 와 종혁씨 이거는 내가 그저께 영상 올렸어. 면접 준비가 제일 우선이야. 면접 준비가 계속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어 외국어는 병행을 해. 외국어는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성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세요. 이거는 늘 해. 늘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 세 개 다 같이 근데 비율이 면접 준비를 해야 직무 준비도 되고 기업 분석도 되고 산업 분석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적성은 기본 베이스 이거 허들이니까 당연히 준비해 두셔야 되고 자소서에 힘을 가장 적게 싣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자소서 중요하긴 한데 취업 컨설턴트 중에서 자소서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죄송한데 장사꾼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그 자소서는 평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평가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물론 잘 적고 잘 정리되는 게 중요하지 뭐 이걸 얼마나 어떻게 잘 적고 하는 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자소서만 해라 자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리고 자소서를 너무 막 깊게 분석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갈까. 많이 써보고 많이 보여주고 많이 스스로가 첨삭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퇴고 작업만 거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은 영어 실력보다는 어떤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성실함을 내 가치를 높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저는 지윤씨 저는 회계사는 너무 높은 어려운 시험이고 저는 이게 자신 없어요. 저는 2년 3년 동안 앉아서 공부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공부보다는요 이렇게 하는 공부가 더 좋았고 요런 게 조금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막 어디 앉아서 제가 집중력이 사실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짧은 집중력이 좋아요. 답변할 때 이럴 때 집중력이 되게 좋거든요. 짧은 시간에 막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서 복합적인 걸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걸 잘해서 막 저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잘 하지도 않고요, 사실. TV 사장님이 그거 해주시네. 성형 또 필요하죠. 근데 너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티나지 않는 성형. 성형은 티가 나서는 안 된다. 너무 티나는 인조적이지 않아야 돼. 피로 관리는 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살다 보면 그냥 피로가 내 일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피곤해가지고 임파선 이거 이렇게 만지는 거거든요. 이거 저기 도수 치료 받으러 가는 거 이거 계속 진짜 아파요. 편집자 이거 만져보세요. 너무 아픈데?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럼 제가 편집자님 한번 좀 세게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이게 아프시죠? 지금 편집자님도 여기 지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디스크 와요. 여러분 이거 근데 많이 풀어주세요. 이거 풀면 좋대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턱 뒤에 있는 거 림프선 있잖아요. 림프선 여기 엄지 이거 손가락 조심할게요. 검지 손가락이나 가운데 손가락 이거 해서 끼우세요. 끼우고 밀어. 그리고 머리는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어. 이렇게 하면 젊어진대요. 그 림프선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움 된다니까. 내가 요즘에 진짜 아픈데 이게 젊어진다는데 해볼게 참아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태비성님 문과 비상경 쪽 취업은 오직 학벌 학점 어학 성적 및 대회 스펙이 그거 아니면 경력 현장에서 굴러본 현장 바닥을 굴러본 경험이 답이지 사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면접이에요. 면접에서 면접관을 설득시키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취업 준비에서 면접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한 3분 정도 있다가 오늘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트위치 방송 중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한 트라이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극급 공무원 안정적인 직원에 관심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안정적인 거 싫어합니다. 저는 안정적이고 재미없는 거 싫어하고요. 저는 어떤 조금은 도전적인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하더라도 도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마스크 면접은 앞으로 평생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평생 가면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윤씨 그 스펙이라는 거는 평균 이상만 딱 되면은 서류 합격에서 면접으로 어떻게 추억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쭉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일했고 또 재취업 준비도 오래 하다가 이번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분야를 아예 바꿔서 개발 관련 직무로 가려고요. 멋있다. 나 이런 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높게 삽니다. 대단한데요. 올라프님 쌤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가급적 꼭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 공모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 당신의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대외 활동, 혹은 관련된 산업의 공모전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할지 목요일 할지 모르겠는데 하루 전에는 무조건 공지 드릴 테니까요. 10시 반에 어차피 코로나라서 다 집이잖아. 그래서 꼭 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개인적으로 2만원 후원해주신 브라우니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고민이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대화해요. 동네 형, 동네 뭐 오빠, 동네 선배 이런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고 가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솔직한 진정성 있는 가치 전달하는 딜리버 테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한 주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세요. 남은 한 주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다음 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도 남은 한 주 또라이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또라이처럼 살자. 또라이처럼 살아야지만 반드시 이 바닥에서 성공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안녕!